자, 일단 아까 했던 거 162페이지를 보세요. 그 162페이지 보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하고 나와 있죠. 성립에서 일반 성립요건에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 요건으로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나와 있죠. 특별 성립요건으로서 혼인신고, 유언방식, 법인 등기 나와 있고, 효력요건에서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확정 가능, 적법, 사회타당성, 의사표시 하자가 없어야 한다 나와 있고, 옆에 보면 목적 보세요. 첫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확정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정해져 있어도 된다.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나와 있죠? 목적의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나와 있고. 2번 가능과 불능의 표준, 구별 표준에서 가능과 불능 여부는 뭐에 의해서?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불능의 태양에서 원시적 불능이고 뭐가 있다? 후발적 불능이 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무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그것만 일단 주의하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목적의 적법성에서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강행법규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나와 있고, 그 다음 옆에 보면 이제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2번.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행정상의 제재는 물론 사법상 효력도 부인된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 수요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 수요에 대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라서 거기를 넘어서는 건 전부 다 무효다라는 거예요.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이란 행정법규 중에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행위 그 자체를 금지 제한하는 규정을 말하고, 단속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가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과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뭐예요? 중간세납 등기 나와 있죠. 그거 맨날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오늘 배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나와요. 아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라고 했죠. 그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오늘 배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요거는 시험에 맨날 나와요. 안 나올 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166페이지 민법 103조 의미 동그라미 1번.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 10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 이게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민법에 선량한 103조에 있는 건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저게 도대체 뭔 소리냐, 저게. 그럼 뭐가 선량한 풍속이고 뭐가 기타 사회질서냐. 선량한 풍속이 뭐가 선량한 풍속이야 도대체.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불확정한 개념이고. 그쵸? 근데 대충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이런 얘기죠. 내가 돈이 없어서 사채업자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돈을 잔뜩 빌려주겠대. 대신 사인 한 장 하래. 보니까 신체 포기각서야. 사인하래. 했어. 한 장 더 줘. 장기 적출강서야. 막 안 하면 신장 빼간대. 계약했어. 사인했죠? 그러면 돈을 안 갚으면 신체를 포기하고 뭐야 장기를 적출했다고 계약했죠? 그렇죠? 돈 못 갚았어. 칼 들고 와. 저기 간다고. 신체 비춰. 장기 빼간다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 안 되죠?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일단? 했는데 그 계약은 뭐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뭐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계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 무효라니까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베니스의 상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사채업자가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으니까 엉덩이 살 배간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 보면 엉덩이 살 배가는데 변호사가 엉덩이 살은 배가도 좋은데 피는 내지만 해서 이겼다고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나오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하면 바보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반사회적 법률행위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니? 대충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모르겠다 뭔지.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반사회적 범위는 뭘로 하냐면 크게 세 가지를 봐요. 첫째,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책에 다 있으니까 쓸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어요.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 둘째, 법률행위 내용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데 거기에 불법적인 조건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된 경우. 셋째, 법률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데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의 불법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크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첫째,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이 뭐냐 했을 때 여긴 다시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정의관념에 관한 행위. 첫 번째 유형이에요. 첫 번째 거, 법률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거.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둘째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 셋째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경우. 넷째는 사행행위. 다섯 번째는 생존에 기초되는 재산권 처분. 이 5가지를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자고요.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이 5가지 유형인데 첫째,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 어떤 거냐? 내가 공무원한테 뇌물 주는 계약을 했어요. 너 그 일 처리해주면 1억 줄게요 하고 뇌물 주는 계약을 했어요. 그럼 뇌물 주는 계약은 정의관념에 반해요? 반하잖아요. 사회 일반적인 윤리에 반해? 안 반해? 반하죠? 그러니까 뇌물 주는 계약은 뭐다? 무효다.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다.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니까. 너 위증해라 라고 했다. 돈 줄게 해다는 거예요. 뭐예요? 위증하는 계약. 돼? 안 돼? 안 되죠? 정의관념에 반해서 무효다라는 거예요. 둘째, 인륜에 반한 행위. 맨날 나오는 게 그건데. 내가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어떤 여자한테 너 내 첩해. 첩하면 아파트 하나 줄게. 첩계약했어요. 첩계약. 그 계약은 뭐예요? 부처계약. 무효죠? 인륜에 반환해서 무효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첩하도 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야 그랬어요. 고마워. 첩계약했어요. 유효야 무효야? 무효예요. 처에 사전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계약은 무조건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판례는 그것도 있는데 처가 죽으면 본처시켜줄게. 이런 계약도 다 무효다라는 게 판례가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부처계약을 맺은 계약은 전부 다 무효예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부처계약을 맺으면서 뭘 주는 계약 이런 건 다 무효인데 우리 판례에 하면 부처계약을 끝내면서 뭘 주는 건 유효하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의 관계는 끝이야. 대신 그동안 고생도 하고 애도 있고 그러니까 양육비 뭐 아파트 한 채 이런 거 줄게. 이건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부처계약을 맺는 것은 뭐예요? 정의로 밝은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막아 장려해? 막아야지. 그러니까 무효야. 근데 부처계약 끝내고 오는 거죠. 그럼 어두운 세상에서 정의로운 세상으로 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막아야 돼, 장려해야 돼. 장려하기 좀 그렇지. 장려하면 일단 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놔둬야죠 일단. 그래서 그건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장려하면 안 되지. 일단 첩을 막 두라는 얘기잖아. 그거는. 그렇죠? 아무튼 부처계약을 맺는 건 무효지만 부처계약 끝내면서 뭐 주는 건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세 번째,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거. 이런 거 어떤 거냐? 내가 신혼 첫날 밤 우리 집사람이 서류 하나 가져와. 도장 찍으래. 아무 생각 없이 찍었어. 보니까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음. 이혼하면 100억 좀 써있어. 그쵸? 도장 찍으라니까 찍었어 그냥. 그쵸? 그게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음. 이혼하면 얼마 준? 100억 준다고. 그럼 나 이혼해 못해? 절대 못하지. 100억이 어딨어 한마디로 말해서. 100억 주면 난 그지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쵸? 그런 계약은 나의 이혼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니까 뭐예요? 무효다는 거예요. 한번 이건희 가면 유효해 그건. 이건희 100억 줄 수 있으니까. 난 절대 못 주니까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알겠어. 100억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게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게 아니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 막 해도 돼? 안 돼? 돼. 어차피 무효인데 뭐. 어차피 무효인데 뭐 신경을 써. 야 쓰면 되지 그냥. 어차피 종이 쪽지 무효인데 뭔 상관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행행위. 이거 뭐냐? 맨날 여러분 한줄 알고요. 도박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그게 사행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사행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오로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 자, 보험이라는 것도 사행성이 있어요, 없어요? 보험도 사행성이 있어, 없어? 보세요. 갑이란 애가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생명보험 들었어. 죽으면 20억이야. 근데 세 번 넣고 죽었어. 그럼 600 내고 얼마 받는 거야? 20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20억 받기로 했대. 그럼 세 번만 내고 죽었어. 그럼 600 내고 얼마 받는 거야? 20억 받는 거잖아. 그렇죠? 보험도 사행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원래 우연성과 선의성을 기준하는데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 남편도 보험 들고 시어머니도 보험 들고 시동생도 보험 들고 다 죽이고 내가 갖는 거. 신문에 나오잖아 가끔씩. 그쵸? 보험 사기 무효예요. 보험금 안 줘요 그거. 그 다음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권처분. 대표적인 판례가 딱 하나 있는데 사찰이 그 존립에 기반이 되는 이면을 팔아먹은 판례가 있는데 별로 신경 쓸 건 없어요. 아무튼 요게 있어요. 요것이 이제 법률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이에요. 두 번째, 법률의 내용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데 불법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뭔 소리냐?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문제 있어 없어?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했어요. 법률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너한테 뇌물 줄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처계약 맺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뇌물 줄게. 부처계약 맺자는 법률의 내용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줄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률 내용은 문제가 없어. 근데 하나 붙여요. 갑을 죽이면. 1000만 원 줄게는 문제 있어 없어? 없는데 뭐라고? 갑을 죽이면. 불법적인 조건이 붙은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런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그 1000만 원 갑을 죽이면 1000만 원 준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뭐냐? 아까처럼 위증해라. 문제 있어요 없어요? 법률 내용에 문제 있죠? 그건 정의관념에 반하는 게 무효예요. 근데 사실대로 증언하라고 했어요. 사실대로 증언해. 네. 법률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대로 증언하고 했으니까 문제 없죠? 근데 1000만 원 준대요. 사실대로 증언해라는 문제가 없는데 얼마 준다고?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사실대로 증언하는 법률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과도한 뭐가 붙었어요? 금전적 대가가 붙었어요. 그런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금전 반사회적 법률에서.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실비 변상. 정말 유효해요. 즉 다시 말해서 너 사실대로 증언해라.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차비도 들고 일당도 벌었으니까 한 4, 50만 원 수고비적으로 줄게. 이건 유효해요. 이건 유효해요. 그건 실비 변상이니까. 근데 과도한 금전적 대가가 붙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다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 번째. 내용은 반사회적인 것이 반사회적이 아닌데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율법이 있다. 자, 이 동기율법이 중요한데 동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 법률에 하게 된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동기라는 것은. 자, 예컨대 이거죠. 내 친구가 와서 나한테 그래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1000만 원만 빌려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행히 여유가 있어서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쵸? 문제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1000만 원을 빌려간 원인이 뭐냐, 동기가 뭐냐 할 때 하우스 가서 도박하려고 혹은 그 돈 가지고 은행 강도 자금으로 말아 쓰려고 빌려갔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우스가 도박하려고 빌려갔어. 강원 땡기려고. 그죠? 그럼 동기가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야? 불법적인 거죠? 은행 강도, 하우스 도박. 동기가 불법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1000만 원 빌려주고 이 계약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내용에 문제가 없는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이쪽에서.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 입장에서 보면 걔가 1000만 원 빌려갔을 때게 걔가 빚을 갚으려는지 차를 하려는지 알게 뭐야. 은행을 하려는지. 그렇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103조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어떻게 되면 여기 표시되거나 알렸을 경우에 즉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죠. 이번에 하우스 가서 크게 한탕 할 거거든.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럼 나 알아볼라 이제. 알죠. 열심히 해봐. 빌려줬다. 그거 103조 위반이다.
아니면 이번에 은행 강도 좀 하려고 하는데 총도 좀 필요하고 칼도 좀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줘. 라는 거죠. 말해서. 그래, 그럼 이거 1,000만 원 빌려줄게. 그러니까 헬멧 좋은 거 써.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말해서.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아무 말 하고 했을 때 나 모르면 상관없는데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경우에는 103조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3조 위반이 돼버려요.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은 뭐다? 무효죠? 그럼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이죠. 맨날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갑과 을은 부척계를 맺었어요. 부척계를 맺어서 너 첩하면 땅 줄게. 건물 줄, 아파트를 준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첩계 한 맺을 때 부척계가 뭐예요? 무효. 아직 아파트 안 줘서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이행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얘가 소송 제기해봤자 이겨 못 이겨? 못 이기지. 무효니까 한마디만 해서. 근데 등기 넘어갔어요. 이행했어 안 했어? 했죠. 이행 후죠? 그럼 이행 후에는 원래 뭐예요? 부당, 이게 무효니까 부당이득이잖아. 그럼 돌려? 줘야죠. 그럼 생각을 해봐. 얘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짓 해놓고서 피해보는 건 없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부당이득이라며. 그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한마디만 해서. 그러니까 나쁜 짓 해놓고 피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되면.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법은 이런 놈들 좀 혼내줘야 된다 해서 부당이득의 특칙, 특별 규정으로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규정이에요. 근데 맨날 하는데 이때 불법 원인급여 746조는 오늘 배우는 103조와 다음 주 배우는 104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하고 폭리행위만 적용돼요. 아무 때나 불법 원인급여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어디만? 103조와 104조만. 맨날 불법 원인급여 심심하면 나중에는. 불법 원인급여는 103조와 104조에만 적용돼서 우리 불법 원인급여에 대한 규정을 보면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불법 원인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하고 폭리행위 두 개만 얘기해요. 지금 배운 반사회적 법률하고 다음 주에 배우는 폭리행위 두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이나 노무를 어떻게 했어요? 제공한 자는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03조와 104조를 위반한 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얘는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등기 넘어갔죠? 돌려할 수 없다. 그쵸? 그럼 얘 첩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딱 지분 가지면 돼. 알겠죠? 원영이 처분할 필요가 없지. 왜? 무효니까. 그냥 지분 가지면 되고 한마디로 해서 땡 잡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알겠죠? 뭔 얘기인지. 무조건 뭐다 받아야지 그러니까 일단. 자,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인데 103조의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정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 자, 원래 103조와 관련해서 부동산 이중매매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자,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갑소에 땅이 있는데요. 갑은 5월 1일 날 이 땅에 대해서 1억 원에 을하고 사고 팔기로 계약을 맺고 5월 30일 날 얘는 돈 받고 서류 넘기기로 계약을 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그 상태에서 갑은 다시 병한테 5월 3일 날 1억 5천에 이거 땅을 파는 계약을 맺고 5월 25일 날 30일 되기 전에 등기 싹 넘겨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갑과 을 간에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계약 자체, 1억 원에 매매 계약 자체에 효력이 있어? 없어? 있지. 확정 가능 적법 사유토 항서 뭐 문제 없잖아. 유효. 그렇죠? 갑과 병 간에 이 1억 5천에 사고 파는 계약, 이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능력 의사는 다 있죠? 뭐 확정 가능, 확정돼 있잖아. 문제 없어요. 유효해요. 이중매매는 뭐다? 유효해요.
가끔 이중매매 나오면 맨날 무효 떠드는 사람인데 이중매매는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원래. 계약자의 원칙상 가능하죠. 여러분 같으면 팔어 안 팔어? 나 같으면 1억 5천에 팔어 안 팔어? 팔지 당연히. 이거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소유자 누구예요 지금? 병. 등기 넘어갔잖아.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넘어갔죠? 병이 소유자이고 얘는 5월 30일 날 달라고 했죠. 못 주죠 지금. 그러면 계약 이행해 못해? 못하는 거 뭐라고 했어? 채무불이행. 그럼 얘는 얘한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땡긴 거예요. 병은 그냥 소유권 취득한 거고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땡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중매매는 뭐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원래. 근데 이중매매가 103조 즉 반사회적 범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첫째, 병은 우리가 이걸 1매매 2매매 이렇게 해요. 그래서 1매매 2매매 1매수인 2매수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데, 자 그럼 2매매에서 병은 2매수인은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있는 걸 알아요. 갑이 을한테 판 거 알아. 알면서도 갑한테 샀어 병이. 그럼 아는 건 우리가 악이라고 한다고 했죠. 모르면 허니. 그러면 알면서 샀으면 갑과 병 간의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있어요. 그것도 유효해요. 유효해요. 악이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이중매매는 도대체 언제 무효냐? 우리 판례하면 악의로는 부족하고 뭐라고 하냐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 이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중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고 이 매수인이 악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 어떻게 하면 적극 가담할 때 그때만 103조 위반이에요. 우리 판례에 하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1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1매매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 하고 나와요. 1매매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다? 꼬셔서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단지 이거 알면서 얘가 판다니까 샀다. 그건 상관이 없다. 근데 얘가 적극적으로 얘를 꼬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적극적으로 꼬셨다는 얘기는 얘를 해야할 사가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103조 위반이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중매매 나오면 일단 유효야 무효야? 유효고 요의가 나와야 무효인 거예요. 요의가 나왔을 때만. 아무 때나 무효가 아니라고. 매도인의 배임행위. 배임이 뭐야?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 이 매수인이 1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경우만 103조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만약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했어. 그럼 갑과 병 간의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리죠. 그럼 갑과 을 간의 계약은 뭐야? 유효. 갑과 병 간의 계약은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가 취득해야 돼? 을이 취득해야지. 이 계약은 유효고 이 계약은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가 취득해야 돼요? 을이 취득해야지. 그럼 을은 지금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뭐 해야 돼? 등기가 소유자인데 등기 어디가 있어 지금? 병한테 가 있잖아. 그쵸? 그럼 등기 가져와야 돼 말아야 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병이 직접 을이 직접 병을 상대로 야, 네 등기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등기 넘겨.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왜? why? 왜? 왜? 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없다면서. 그냥 그냥 없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왜 없어? 아니, 그치, 비슷해요. 채권이니까. 얘 소유자야, 아니야? 물권자야, 채권자야? 채권자니까 계약 누구하고 했어? 갑하고만 얘하고 계약은 아니잖아. 그쵸? 그 등기는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 갑한테만 하고 얘한테 못 하거든, 당연히. 따라서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누구한테 할 수 있어? 갑한테는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등기 어디가 있어? 병한테 가 있지. 그럼 얘가 등기를 가져와서 가져와야만 가져올 수 있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안 가져온단 말이지 얘가. 그럼 이때 어떡하냐 얘. 이때 나오는 게 뭐다?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채권과 대위권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채권과 대위권은 원래 그거예요. 채권의 대위권하고 채권의 취소권이 있는데 원래 전부 다 채무자의 원래 무자력을 요건해요. 채무자의 무자력이란 뭐냐면 채무자가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보통 돈 갚을 능력이 없다. 자 보세요. 들어가라. 갑은 을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고요. 을은 병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을이 병한테 1000만 원 받을지 말지는 지 맘이 아니야. 지 맘이지. 뭔 상관이야. 근데 을이 다른 재산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갑은 얘가 얘한테 1000만 원 받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다른 재산들 전부 압류해서 교통정에서 판결받고 압류해서 경매에서 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뭐를 신경 써. 그쵸? 근데 얘가 다른 재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1000만 원 받을 권리.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1000만 원을 받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받지. 다른 거 없으니까. 다른 거 없으니까. 그쵸? 근데 얘는 직접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채권이니까. 채권이니까. 얘 빌려주지 얘 빌려준 거 아니거든. 채권이니까. 안 되거든. 그때 나오는 게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이제 채권자 대위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위치에서 얘는 직접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직접 병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됐잖아. 채권이니까 안 된다고. 근데 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위치에서 즉 갑은 지가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갑이 을의 지위로 가서 대위 대신 위치에서 권리를 행사한다예요. 즉 갑이 직접 지 이름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 달라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을의 이름으로 달라고 하면 을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되고 그 돈은 누구 돈이야? 을 돈이지 왜 또 갑 돈이야. 을의 지위에서 한 거니 을 돈이지 왜 갑의 돈인데. 을 돈이 되고 다시 갑이 압류해서 가져오는 거라고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요게 채권과 대위권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원래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하는데 우리 판례는 등기청구권이 있죠.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하자고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얘는 얘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얘는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등기오면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판례 그래요. 이 판례 그렇게 알면 돼요. 그렇게. 근데 이 판례는 말도 안 되는 판례예요. 우리 판례는 이 판례 그대로요. 얘는 얘한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고요. 얘는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가져오면 돼요. 하고 끝이에요. 판례가. 그렇게 하면 돼요. 판례. 근데 이 판례는 말이 안 되는 판례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보세요. 지금부터. 얘 빼봐. 갑과 병가에게는 뭐라고요? 무효라고요. 그렇죠? 130만 원 무효죠. 그럼 이행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인데 뭐가 정한데? 불법 원인급여가 정하잖아. 불법 원인급여.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판례 가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고요. 판례도 그 얘기를 해요. 갑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뜬금없이 뭐 한다? 채권자 대위권. 얘가 얘한테 뭔가 권리가 있어야 대신 행사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근데 권리가 없는데 무슨 채권자 대위권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판례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 학자들이 그래서 맨날 대법원한테 너 저거 뭔 논리로 그러냐 물어보는데 판사들은 아무 말을 안 해. 대법원은 그냥 그렇대. 그럼 어떻게 해? 우리도 그냥 그런 거지 뭐 한마디로 해서. 이 판례가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판례예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 알려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이제 어떻게 알아? 여기 아까 부적기 한 번였죠. 등기 넘어갔죠. 얘는 얘한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을이 소유권을 갖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을한테 병 넘어가잖아요. 이거. 그 얘가 악이잖아. 소유자가 아니까. 그렇지. 권리자니까 뭐가 되는 거야? 권리자가 돼버려. 그래서 얘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자래요. 우리 판례가 얘기하기를. 근데 보세요. 판례가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 정 넘겨요. 또. 병이 또 정는 이게 악이라고 나와요. 또. 선이라고 나와요. 시험에. 선이라고. 그러면 자 빼보자고. 이거 빼고 이렇게 논리만 보면 얘는 선이건 악이건 소유자야 아니야? 저거 똑같잖아. 소유자잖아. 소유자 돼야 되잖아. 근데 판례는
얘는 선이거나 이건 소유자 아니래. 얘가 채권가 대입권 기회에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얘는 선할 필요 없이 소유자 아니래요. 판례가 얘가. 얘는. 웃겨 아주. 그러니까 판례가 일반적인 103주만하고 이중매매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얘가 채권이나 대입권 행사할 수 있다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다 꼬여 있어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건 좀 판례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 문제까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판례가 그렇다더라. 어차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부동산 이중 매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대입권 행사할 수 있고 얘 소유자 아니다. 끝이야 이거. 그냥 판례가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야 돼요.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 판례는. 시험에 이것밖에 안 내거든 어차피. 이렇게밖에 안 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필요 가끔씩 보면 내가 가르쳐주기 전에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양반들. 이상한데 하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거 맞아요 이거. 이상한 판례야 솔직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103조 위반의 경우하고 부동산 이중매매는 동일한 선상에 보면 안 돼요. 달라요 이거 조금. 이 채권과 대입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이중매매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 병이 악이면 유효.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 103조 위반. 그 경우에 얘는 직접 얘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 대입권을 계속해야 되고 여기서 넘어갔을 때 또 꼭 선이라고 나온다 얘는 시험에. 선이라도 소유권 소유자 아니다. 제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자. 166페이지 민법 103조 의미는 보면 되고 동그라미 2번 판례에 의하면 166페이지 맨 밑에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배당하는 경우. 즉 법률의 내용이 반사회죠. 둘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인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조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 나오죠. 불법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질서 성질적 행위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나와 있죠. 그래서 동기의 불법은 원래 103조 위반이 아닌데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경우에 그때만 103조 위반이다. 옆에 보면 정의관념에 반영해서 보면 범죄를 권유하거나 가담하는 거, 허위진술하는 거 이런 것들, 인륜에 반하는 행위, 부척계약, 처의 사전 승인 있는 부척계약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 2번 보면 불륜관계 유지를 위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첩의 생활 유지와 자녀의 양육 또는 불륜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한 금전지급은 뭐다? 유효하다. 그래서 부척계약을 맺으면서 주는 건 무효지만 끝내면서 주는 건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거 무효고 생존의 기초가 되는 제한은 좀 무효고 사행위, 도박빚도 무효다 이거잖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보험금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도 무효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번 그러면 살인을 조건으로 한 징역계약이라든지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대신 실비 변상적인 측면을 넘는 거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이런 것도 103조 위반이다. 동계율법 도박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체하거나 매춘업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대차나 임대차 계약은 법률행위 내용의 불법은 아니고 단지 법률행위를 하게 된 원인의 불법이 있는 경우이다. 동기의 불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동기율법을 이유로 무효라고 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동기율법은 103조 위반이 아닌데 어떻게 되면 표시되거나 알려졌으면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반사회 질서 법률의 효과 절대적 무효이다. 그래서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이행 후이면 급부는 부당이득이지만 민법 746조는 부당이득의 특징 규정으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에 반할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법 원인금을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적용된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 옆에 보면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가 169페이지에 나오죠. 보면 뭐 앞에 보면 돼요. 첫 번째, 갑과 병가의 이 매매 계약 자체는 계약자의 원칙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효한 계약이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만약 이 매수인 병이 일매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나오죠. 적극 가담했다면 제2매매 계약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 매수인이 일매매가 있었다는 사정을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 어떻게 해라? 적극하다. 이 얘기가 꼭 나와야 돼요. 이 얘기 안 나오면 안 돼요. 3번 이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을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을은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불법 원인급여이므로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불가하다. 나오죠? 얘는 얘한테 부당이득 안 되고 소유권에 대한 안 된다. 판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을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다? 판례다. 근데 얘는 뭐 한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다. 이거죠. 말해서. 4번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 이 매수인 병에게서 전득한 정은 아까 정예 얘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 이게 판례 얘기예요. 전부 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중 매매였네요. 보시면 되죠. 옛날에 판례 중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포주가 율락녀들을 잡는 수단으로 선불금을 주죠. 선불금을. 근데 이제 율락녀들이 다 도망갔나 봐. 포주가 율락녀들 상대로 선불금 준 거 돌려달라고 선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좀 많이 뜯겼나 봐. 이겨져. 포주가 율락녀를 상대로 해서 선불금 돌려달라고 선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이긴다 진다. 아 당연히 지지 그거야. 율락행위를 대가로 선불금 주는 계약 자체가 뭐예요? 103조 위반이야. 반사회적 법률행위야. 그쵸? 그러니까 그건 무효죠. 줬어 안 줬어? 줬잖아. 끝났잖아. 이행 후잖아. 불법 원인급여잖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한마디만. 알겠죠? 뭔 얘기지? 이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최근 판례가 이제 8번 판례. 170페이지 맨 밑에 있는 8번 판례예요. 그게 뭐냐면 성공보수 약정. 최근 판례인데 민사사건은 아니고 형사사건만.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 위반이라는 게 최근 판례예요. 형사사건에서. 왜냐하면 자 민사사건하고는 틀린데 민사사건은 누가 개인과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과 개인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그러니까 성공보수 약정이라는 것은 걔가 이기면 성공보수 줄 수 있는 거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형사사건은 누가 누구 처벌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집행유예가 나오든지 무죄가 나오든지 그러면 뭘 준다? 돈을 준다. 그쵸? 성공보수를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형사사벌권, 형벌권을 행사하면서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게 뭐, 그렇잖아, 이게. 좋은 변화 써가지고, 뭐, 성공보고 준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존이 있는 사람은 무죄가 나오는 거고, 그야말로. 없는 놈들은 다 뭐가 나오는 거고? 유죄가 나오는 거고, 한마디만 해서. 그렇잖아,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야, 103조 위반이다. 반사회적 법률이다. 그래서 재작년에 나온 판례예요. 재작년에 이 판례 나와가지고, 이 사건 이유로는 성공보수 약정은 전부 다 103조 위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보수 약정에도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받은 거 있잖아. 그 전에 받아먹은 것들. 그거 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뭐냐면 이 판례 이유로 적용된다. 그래서. 만약 소급해버리면 문제 생겨버리니까 이 판례 이유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해서. 보시면 되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8번.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 기각, 보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 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럼 변호사는 당연히 그거 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하는 변호사의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변호사라는 게 원래 무죄를 위해서 열심히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걔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걔를 변호할 게 변호사잖아요. 그쵸? 근데 걔가 무죄 받으면 돈 받는다 이거죠. 무죄 나오면 돈 받는다. 그럼 돈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개념이 돼버리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형사사건의 공정성도 해야 하고 변호사의 공정성도 해야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부속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건 103조 위반이다. 그 뒤에 보면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는 보수약정이 성공무사란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3조에 의해서 무효라고 산정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결국 전에까지 다 해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것만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 판례는 최근에 나온 판례에서 작년에는 거의 모든 시험에 나왔어요. 이 판례가. 103조 위반인 거 위반이 아닌 거 나오잖아요. 시험에. 거기서 대부분 다 나왔어요. 모든 시험에서 거의. 작년 시험에서. 근데 올해는 잘 안 나오긴 했는데 또 나올 거예요. 뭐나. 그래서 시험에 제일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중 103조 위반인 거 위반이 아닌 거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근데 되게 이제 통정의 허위 표시하고 섞는 경우가 많아요. 나 다음 주에 배우는데 통정의 허위 표시 섞어버리면 헷갈리거든 이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되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불공정한 법령이 나오는데 거기부터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참 거기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그거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오해하는 판례가 있어서 170페이지 5번 판례 보세요. 170페이지에 5번 판례.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의가 민법 103조 소정의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요 판례. 요 판례 읽다가 뭔가 이상하다 막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 갑스님과 을스님은 중요해. 이거 스님이 아니야. 이거 내가 볼 때는. 갑스님과 을스님은 전통 사찰의 주지직. 예컨대 속리산 법주사 뭐 이런 거예요. 속리산 법주사 정도면 엄청 큰 절이죠. 돈도 많은 절이야 이 절. 내가 할 때. 그러니까 갑스님과 을스님이 속리산 법주사의 주지직을 사고 팔기로 주지직 매매 계약했어요. 주지스님직을 사고 팔자 매매 계약했다. 그쵸? 그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조계종 본당에서 을스님을 주지로 임명했어요. 이렇게 된 건데. 자, 그러면 갑스님과 을스님이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사고 팔기로 한 계약은 103조 위반일까 아닐까? 지금 판례와 판결 봤었죠? 판결 이거 많은데 저 계약 자체는 103조 위반일까 아닐까? 갑과 을은 전통 사찰의 주식을 거액을 주고 사고 팔기로 했어요. 저 계약은 103조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판례 읽었죠? 위반이 아니야. 위반 맞아요. 이건 무효야. 거기 잘 봐요. 판례 문장을 해요.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매매 계약을 얘기해요? 주지 임명을 얘기해요? 그치.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판례는. 그래서 이거 103조 위반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하지? 막 헷갈린다고. 이거 보면 위반 맞거든. 근데 사실은 이걸 물어봤거든. 판례에서는.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간 건지 얘기해 줄게요. 갑스님과 을스님이 전통사의 주식을 거액을 주고 사고 팔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싸게 판 것 같은 거야. 그쵸? 그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사고 팔았 돈도 받고 팔았잖아. 지금 끝났잖아. 그럼 뭐야 이거 103조 위반이라며. 그럼 불법 원인급여잖아. 그럼 덜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불법 원인급여인데. 그쵸? 돌려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걸고 넘어간 거야. 주지임명. 그럼 주지임명이 무효면 얘 주지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누가 주지야? 내가 주지지. 그쵸? 돈은?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도 되지. 불법원인급여인데. 불법원인급여라면서요. 돈 안 돌려도 되잖아. 그럼 주지기 또 되찾고 돈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 사람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뭘 갖고 우리가 저 나중에 소송하는데 뭘 갖고 걸고 넘어갈까 틀려져요. 이게 걸고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안 되니까 똑똑한 거지. 이걸 걸고 넘어가서 무효로 만들면 내 것 돈도 안 줘도 되고 주식도 되찾고 좋잖아. 그래서 이걸 걸고 넘어간 거예요. 이걸 걸고 주지임명이가 103조 위반이라고. 이게 그랬더만 판례가 이렇게 나온 거지. 자, 너 주지해. 이거 아니야. 그게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이야? 주지 임명하는 게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야? 그거 아니잖아. 뭐 조계종보다 돈 받았어? 그거 아니잖아.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계불법이었어?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판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액을 주고 사고 판 건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주지 임명이니까.
알겠죠, 원장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해를 많이 해요, 이 판례를. 주지수님이 사고 파는 것도 이유인갑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불공정한 법률부터 보는데 이 103조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